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한인 밀집지인 플러튼에서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던 아시안 모자에게 돌을 던진 남성이 인종증오 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플러튼 지역 한인들이 자신을 컨트롤하려고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헌팅턴 비치와 뉴포트 비치 주택가 곳곳에 백인 우월주의 KKK 전단지가 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경찰에 접수된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 건수는 지난해와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후 증오 공격에 타깃이 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정치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오늘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해 25개 커뮤니티 백신 접종 센터를 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가 이번 주부터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를 비롯해 가주에서 여행주의보가 해제되면서 모국 관광을 비롯한 다양한 단체 관광 문의가 타운 여행사에 부쩍 늘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4차 유행이 시작됐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재확산을 젊은 층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을 아직 맞지 않은 세대인 청소년들의 스포츠와 과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백악관은 플로리다주에서 유색 인종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불균형적으로 접종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주 후반 발표된 고용지표와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의 고무대 크게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지납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 55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1년 4월 5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인 밀집지인 플러튼에서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던 한인 아시안 모자에게 돌을 던진 백인 남성이 인종증오 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플러튼 지역 한인들이 자신을 컨트롤하려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 거리에서 자동차를 몰고 가던 30대 아시안 여성과 그녀의 6살 난 아들을 향해 돌을 던진 20대 백인 남성이 민권 침해와 기물 파손 중범죄 혐의, 자동차를 향해 돌을 던진 경범죄 혐의, 그리고 증오범죄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31일 오후 1시 플러튼의 휴스 드라이브와 바스텐초리 로드 지점에서 테슬라를 몰고 가던 38살의 아시안 여성과 그녀의 6살 난 아들을 향해 2차례 돌을 던져 자동차 유리창을 깨고 범퍼를 훼손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여성은 인근 공원으로 차를 몰고 가면서 911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의 킴벌리 에드 공보관입니다. A woman was driving down the street in the city of Fullerton on Wednesday, March 31st, when a man standing on the side of the road started throwing rocks at her and her 6-year-old son. One of the rocks dented her bumper and another cracked her windshield. She was so afraid that she drove to a nearby park and called 911. 체포된 용의자는 플러튼에 거주하는 28살의 라저 젠크로 드러났으며 이 남성은 체포된 후 경찰에 플러튼 지역 한인들이 자신을 컨트롤하려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e later told police that Koreans were in the area who were trying to control him. 젠크는 51,500달러의 보석금이 측정된 채 케올 레이시 퍼슬리티에 구금돼 있는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젠크가 유죄 판정을 받게 되면 주 교도소에서 최고 6년의 실형,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교도소에서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토드 스피처 오렌지 카운티 검사장은 주민들이 피부색 때문에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 없이 거리를 다닐 수 있어야 한다며 오렌지 카운티에서 증오 범죄는 무관용으로 다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Really making a commitment to prosecuting hate crimes. We have 3 full-time prosecutors who are assigned to prosecuting hate crimes in our office. 증오 범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가혹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헌팅턴 비치와 뉴포트 비치 주택가 곳곳에 백인 5월주의 KKK 전단지가 뿌려지면서 지역사회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은 기자입니다. 말 헌팅턴 비치 주택가에 쿠클럭스 클랜 KKK를 홍보하는 전단지가 곳곳에 뿌려지면서 이를 발견한 주민들의 제보가 지역 치안 당국에 잇따랐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문제의 전단지에는 불타는 십자가 앞에 흰색 두건과 로브를 뒤집어 쓴 형상물이 그려져 있었고 아래에는 화이트 라이브스 매터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It is okay to be white라고 쓰여진 전단지에는 KKK 단원을 모집한다는 내용과 함께 오는 11일 오후 헌팅턴 비치를 비롯해 전국 도시에서 열릴 화이트 라이브스 매터 시위를 홍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주민들 대다수는 대놓고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전단지가 동네에 뿌려진 사실에 대해 불쾌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헌팅턴 비치의 김카 시장은 지난 11일 KKK 전단지를 보고 붕괴한 주민들로부터 이메일이 빗발쳤다고 밝히며 KKK 전단지를 인종 증오적인 표현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김카 시장은 KKK는 헌팅턴 비치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며 백인 5월주의를 헌팅턴 비치가 공감하는 가치라고 혼동하지 말라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헌팅턴 비치 일부 주민들이 문제의 전단지를 옹호하는 의견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백인들이 인종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힐까봐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를 두려워하는 정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전단지는 일주일 전인 지난 주말 뉴포트 비치 주택가에도 뿌려졌습니다. 뉴포트 비치시 당국은 이 전단지를 뿌린 인물은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파악되었지만 이번 전단지 살포 건으로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KK 전단지 건은 전국적으로 열릴 예정인 화이트 라이브스 매터 시위를 코앞에 두고 뿌려진 것입니다. 해당 시위는 백인 5월주의 극우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팅턴 비치 치안 당국은 오는 11일 화이트 라이브스 매터 시위가 헌팅턴 비치에 열릴 것을 대비해 이 지역 군중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순찰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헌팅턴 비치 시의회에서는 화이트 라이브스 매터 시위에 맞불을 놓기 위해 인종적 다양성을 지지하는 온라인 이벤트를 여는 것도 구상 중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아시아계 사람들을 향한 폭력 행위가 빈발하며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뉴욕 경찰에 접수된 아시아계 대상 증오 범죄 건수는 지난해와 올해 특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4일자 보도에서 뉴욕 경찰에 신고된 아시아계 대상 증오 범죄가 2019년엔 3건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엔 28건으로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보다 많은 35건이 뉴욕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신문은 증오 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가 적어 실제 발생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And also, Asian American has always been, they have a tendency of not reporting these crimes. 뉴욕타임스는 미국 전역의 언론 보도를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110건 이상의 아시아계 대상 증오 범죄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 수치가 명확하게 아시아계를 겨냥한 범죄만 집계한 것이라면서 이 가운데 절반은 범행 과정에서 중국으로 돌아가라와 같은 아시아계에 대한 명백한 차별 발언이 함께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뉴욕이나 보스턴의 경우 아시아인을 제외한 다른 인종에 대한 증오 범죄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계 소유의 주택이나 사업장에 인종차별적인 낙서를 남기는 범죄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모든 중국인들을 죽여라와 같은
낙서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 급증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로 부르면서 아시아계에 대한 반감을 확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 활동했던 한국계 중견 외교안보 인사와 농구계 유명 선수까지 동참해 아시안계 차별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아시아계 인사들이 미국 뉴욕 법원 앞에서 외친 구호의 핵심은 안전이었습니다. 지난달 말 맨해튼 인근 거리에서 60대 한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던 브랜든 엘리엇이 체포된 후 첫 재판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해당 폭행 장면은 상점 폐쇄회로 카메라에 잡혔고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됐습니다. We have to stop this. First, we stop the crimes. Then we stop the hate.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를 멈추라는 목소리는 미국 내 유명 인사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 재임 당시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아시아 담당 국장을 역임했던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뉴욕에서 태어나 미국의 국익을 위해 봉사했음에도 여전히 인종차별적 욕설에 시달리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미 NBA 슈퍼스타 스테판 커리는 홍콩의 유명 배우 얼굴 등을 새긴 농구화를 착용하고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애틀랜타 원정으로 무차별 총격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동시에 아시아계 증오범죄에 대한 규탄의 뜻이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Just an amazing gesture as Steph showing his support. 미국 뉴욕타임스는 올해 1사분기 경찰에 신고된 아시아계 증오범죄가 지난해 전체보다 많았다며 미신고 사례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늘었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후 증오 공격에 타깃이 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정치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공격을 받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정치에 기대고 있다는 제목의 일면 기사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계 인구 통계와 정책 연구 결과를 제공하는 AAPI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각 주의회의 선거에 출마한 아시아계 미국인은 최소 158명으로 2년 전보다 15% 증가했습니다. 작년 선거는 역대 최다인 4명의 한국계 하원 의원이 탄생한 것으로도 국내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신문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고 있다면서 뉴욕시장 레이스 선두를 달리는 대만계 앤드류 양, 보스턴시장 유력 후보인 대만계 미셸 우, 최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에 오른 로버트 본타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가장 투표율이 낮고 공동체가 시민사회 참여가 적은 인종 집단이었던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이제 공직에 눈을 돌리고 투표소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분석입니다. 카틱 라마크리슈는 AAPI 데이터 소장은 유권자 데이터 분석 업체인 카탈리스트의 예비 추정치를 분석해 지난해 대선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의 투표율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계 유권자의 3분의 2가 거주하는 33개 주를 대상으로 한 이 분석에서 아시아계 성인 유권자의 투표율 증가폭이 다른 어떠한 인종, 민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오늘 대면 수업 체계를 위해 25개의 커뮤니티 백신 접종 센터를 운영할 예정으로 일부가 이번 주부터 오픈합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세인트 존스웰 차일드 앤 패밀리 센터와 협력해 접종을 위한 백신 접종분과 의료 인력을 제공받을 예정이며 교육부 측은 커뮤니티 아웃리치와 운영 지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뷰토나 교육감은 이번 주 3개의 커뮤니티 접종소가 마련되며 6일인 내일부터 사우스 LA 내 워싱턴 프랩스쿨과 이스트 LA 내 링컨 고등학교 두 곳에서 센터가 운영된다고 전했습니다. 두 군데 커뮤니티 백신 센터 외에 헌팅턴 파크 내 게이지 중학교는 노스이스트 커뮤니티 클리닉과 함께 오는 금요일에 백신 접종 센터 운용을 시작합니다.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는 데 있어 교통편, 인터넷 접속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어 학교를 기반으로 한 백신 접종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셸 박스틸 영김 연방하원 의원이 중국계 이민자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한 같은 공화당의 세리김 연방하원 의보 후보에 대해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두 의원은 지난 2일 성명에서 지지 철회 사실을 밝히고 최근 아시아계 커뮤니티로 상대로 한 증오가 고조되는 시점에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세리 후보 측에 촉구했으나 그녀가 공개적으로 후회를 내친 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세리김 후보는 지난달 31일 열린 후보 토론회에서 잠재적 중국계 이민자들을 가리켜 나는 그들이 여기 있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며 그들은 우리의 지식 재산권을 훔친다. 그들은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준다며 그들은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어 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밤 사이 남가주에 세 차례 지진이 발생해 주민들의 잠을 깨웠습니다. 지진은 모두 잉그루드 부근 레녹스를 진앙지로 발생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발생한 지진은 전진으로 분류됐습니다. 가장 규모가 컸던 지진은 세 번째 발생한 지진으로 오늘 새벽 4시 44분에 레녹스에서 북동쪽 1마일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규모 4.0입니다. 지진 전문가인 루스 존스 박사는 세 번째 지진은 LA 지역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느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4시 15분 레녹스 지역에서 북동쪽으로 1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그로부터 1분 후 레녹스 지역에서 북서쪽으로 0.62마일 떨어진 지점에서는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가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위해 무료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북가주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인 AACI와 협력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화상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샌프란시스코 한인 커뮤니티 재단의 지원을 받아 KITE 프로젝트로 명시했습니다. 서류 미비자나 무보험자, 저소득층의 수혜 사각지대에 있는 북가주 한인이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aaci.org 혹은 213-389-67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20분입니다. 월요일 5시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605번 놀스 방향 현재 60번 이스트와 교차된 다음 구간 팽로드부터 19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부터 위티어 블루버드까지 12에서 19마일대, 또 605번 놀스 방향 생게브리엘 구간에서 차량 추돌 사고 발생으로 슬라우슨 애비뉴 구간에서 차량 추돌 사고 5시경 발생으로 이 구간 정체 이뤄지고 있습니다. 차량 추돌 사고 발생으로 텔레그랩 로드 구간부터 11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고요. 105번 이스트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9에서 11마일대로 특히 일반 레인 쪽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 애틀란틱 블루버드 구간부터 5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을 지나 이스턴 애비뉴와 교차 지점 10에서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토렌스 지역 지나는 110번 사우스 방향 버논 애비뉴부터 19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11에서 19마일대로 일반 레인 쪽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반대 110번 놀스 방향 솔라노 애비뉴 구간부터 20마일대로 서행 시작되고 있고요. 익스포지션 블루버드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오늘 16에서 21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입니다. 워싱턴 블루버드 구간부터 15마일대 정체 시작됩니다. 10번 이스트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9마일에서 16마일대로 거북이 운행 중입니다.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스트릿 구간부터 20마일대로 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2번 이스트와 교차된 다운 구간부터 정체 심해지고 있습니다. 선셋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6에서 20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관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4차 유행이 시작됐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재확산을 젊은 층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을 아직 맞지 않은 세대인 청소년들의 스포츠와 과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하루 400만 명을 넘는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대규모 백신 접종 센터 확충과 동네 약국들이 동원되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1억 600만 명이 한 차례 맞았고 두 차례 접종을 끝낸 경우도 6,100만 명으로 전체의 18%를 넘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거의 이뤄진 60대 이상에서는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고 있고 병원 입원 환자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 확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응팀은 변이 바이러스가 주요 원인이고 문을 연 학교가 늘어나는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e are learning that many outbreaks in young people are related to youth sport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According to CDC guidance, these activities should be limited. 대응팀은 CDC 지침에 어긋나는 단체 활동은 금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The war against COVID-19 is far from over, far from won. The worst thing we could do right now would be to mistake progress for victory. 바이러스 확산은 계절과도 무관한 만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might remember a year ago, or a little bit more than a year ago, when we were looking for the summer to rescue us from surges, it was in fact the opposite. We saw some substantial surges in the summer. 하지만 기온이 올라가면서 미국인들의 여행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항공 여행객이 하루 100만 명을 넘는 날이 25일 연속으로 이어질 정도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오늘 미국의 전 세계 백신 지원 업무를 담당할 백신 외교 책임자를 임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게일 스미스 전 미 국제개발처 처장에게 글로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및 보건안전조정관 역할을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조정관은 말라리아와 결핵, HIV 등 글로벌 보건 위기를 다뤄본 경험이 있고 현재 빈곤과 질병 예방을 위한 국제조직인 원 캠페인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전 세계 많은 나라가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해 미국이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요청하는 것을 안다며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FP통신은 자신의 백신을 확신에 찬 어조로 홍보해온 중국과 러시아를 은근히 비판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로이터도 미국이 중국의 백신 외교를 밀쳐내려는 와중에 나온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플로리다주에서 유색 인종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불균형적으로 접종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플로리다주에서 백신이 부적절하게 배포되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백악관이 상황을 주시해왔으며 플로리다 인구의 17%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지만 그들에 대한 접종은 7% 미만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백신의 공평한 접종이 마이애미, 템파, 잭슨빌, 올랜도 등 플로리다주 4곳의 연방재난관리청 접종구역을 개설한 이유 중 하나라며 이 장소에서 유색인종 사회에 백신을 더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단지 지도자의 조치나 행동 때문에 플로리다 주민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라며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우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이 공평하게 배포되도록 보장할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디센티스 주지사는 이런 의혹에 대해 틀린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지난 대선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 손을 들어줬으며 트럼프는 퇴임 후 이곳에 있는 자신의 소유의 마르라고 리조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5월까지 모든 미국 성인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라고 각 주에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키 대변인은 5월까지 충분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한 계획이 제대로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재판 연기에 항의하며 난동을 일으켰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재소자 60여 명은 지난밤 시티 저스티스 센터 교도소에서 불을 지르고 창문을 깨며 집기를 밖으로 집어던졌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재판 절차가 연기된 것에 항의하면서 깨진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어 우리는 법정 기일을 원한다. 우리를 내보내달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수감자들이 난동을 일으켰을 때 교도소 건물 밖에서는 이들의 친인척과 지인 70여 명이 모여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재소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교정당국은 경찰을 투입해 수감자들의 난동을 제압했고 소방차를 동원해 불을 껐습니다. 이 교도소에서는 지난 2월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수감자 100여 명이 집단 난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연방검찰이 말레이시아에서 자금 세탁 혐의로 송환된 북한인 문철명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문철명 사건을 담당하는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난 2일 재판부에 문 씨에 대한 구속 유지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문 씨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됐을 때도 저항했던 점 등을 미루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건이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고 미국과 북한의 외교가 단절된 상황에서 문 씨가 풀려날 경우 미국 지역사회에서도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 씨의 구금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는 당초 지난 5일로 예정됐으나 변호인 요청에 따라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사건 관련 인물들의 개인 정보와 미 정부의 비밀 정보원, 아직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피고의 신원, 수사 방법 등을 민감한 자료로 분류해 외부 유출을 막아야 한다며 정보 보호 명령을 요청해 법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요청서에는 해당 자료들이 변호 과정에서 북한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공식, 비공식적으로 북한 정권과 관련이 있는 개인이나 대표부가 문 씨를 변호할 수 없다는 내용도 적시됐습니다. 문 씨는 2013년 4월에서 2018년 11월까지 공범과 함께 미국 금융 시스템에 부정하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150만 달러 이상의 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부는 문 씨가 북한 정찰 총국과 연계해 북한에 사치품을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자금 세탁에 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니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세계 각국 법인세율의 하한선을 정하기 위해 G20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를 낮추는 경쟁을 멈춰야 한다고 했는데 바이든 정부는 최근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제니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세계 각국의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낮추는 이른바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라고 한 공개 연설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율 하한선을 설정하기 위해 주요 20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We're working with G20 nations to agree to a global minimum corporate tax rate that can stop the race to the bottom. Together, we can use a global minimum tax to make sure the global economy thrives based on a more level playing field. 각국 정부가 충분한 세수로 안정적인 재정 지출을 하는 게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이 법인세율을 올리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이라 각국의 법인세율을 어느 정도 맞춰 이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이 이를 주도해 나가겠다고도 했습니다. She's pledging to reassert U.S. leadership in these international institutions, saying America first must never mean America alone. 최근 워싱턴 포스트는 전 세계 법인세율 평균이 지난 1980년 40%에서 지난해에는 23%로 크게 낮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이 공화당 이외의 장애물을 맞닥뜨렸습니다. 핵심 어젠다에 번번이 반기를 들어온 민주당 중도파 조 맨친 상원 의원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맨친 의원은 지역구인 웨스트 버지니아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2조 2,500억 달러 규모 입법 추진을 두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에 대해서도 28%는 과도하다며 25%로의 인상을 지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맨친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안을 내놓기 전부터 법인세율이 28% 인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인프라 투자 입법을 위해 맨친 의원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을 50석씩 양분한 상황에서 공화당이 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만큼 맨친 의원의 반대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맨친 의원은 이미 바이든 대통령의 첫 입법적 성과인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 법안 통과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외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재진과 만나 인프라 투자 법안을 강력히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을 겨냥해 그들은 우리가 이걸 필요로 한다는 걸 안다면서 최대한 강력히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범죄 의혹으로 전 세계에서 미투 운동을 촉발한 헐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 와인스타인의 변호인단은 오늘 뉴욕주 항소법원에 166페이지 분량의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항소장에서 지난해 3월 와인스타인에게 성폭행 등의 죄목으로 징역 23년을 선고한 맨해튼 1심 법원의 제임스 버크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비참하게 무시했다며 7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버크 판사가 형사 기소되지 않은 와인스타인의 성범죄 주장에 관한 여성 4명의 법정 증언을 허용해 단지 와인스타인을 혐오스러운 사람으로 묘사하게 했다고 이들은 지적했습니다. 60대 후반의 고령인 와인스타인에게 내려진 23년형은 무기징역도 아니고 사형을 선고한 것이라며 형량이 과도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아서이델라 변호사는 와인스타인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런 실수를 바로잡아 이 사건을 다른 판사에게 되돌려 보낼 것을 지극히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탄 이틀을 앞두고 박영선, 오세훈 후보의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두 후보는 어색하게 서로를 치켜 세우기도 했지만 결국엔 거짓말 공방으로 치다르며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질문을 던진 건 사회자였습니다. 약간 오글거리긴 합니다만 두 분이 서로 좀 칭찬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려보려고 질문 준비해봤습니다. 박영선, 오세훈 후보는 멋쩍은 웃음 속에 어색한 칭찬을 주고받은 것도 잠시. 방송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시다. 또 하나는 패션 감각이 다른 분보다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 아닌가. 그걸 다 돌파하시고 이렇게 올라오셔서 장관을 마친 후에 서울시장직까지 도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딸들에게 정말 모범 사례가 되시는 그런. 곧바로 태세를 전환해 난타전에 나섰습니다. 먼저 두 후보의 정책 예산 검증은 오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부채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표로 제 재임 시절에 4조가 늘었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죠. 2조는 당시에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이죠. 7조가 늘었고 산하기관까지 합하면 20조 정도 되죠. 그래서 그것을 갚느라고 서울 시민들이 제가 한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기에 박 후보는 오 후보의 보수단체 집회 참여도 걸고 넘어졌습니다. 태극기 집회와 함께합니까? 아니 태극기 집회에 가서 연설하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자, 이분들이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찬물을 끼얹은 주체거든요. 아유 그렇게 견강부회를 하시면 안 되죠. 이 당시에 매출이 조국 때문에 화가 난 분들 아닙니까? 두 후보의 거짓말 공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과 오 후보의 내곡동 의혹을 엮어묻는 과정에서 정점에 달했습니다. 이명박 시장과 한 세트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시장이었고. 박영선 후보님. 네. 이게 민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번 주제는 민생하고 지금 민생 관계가 아닙니까? 있습니다. 거짓말은요. 서울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에 오 후보는 무공천 당원 당규를 깨고 후보를 낸 민주당이 거짓말을 했다며 작정하고 맞받아쳤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존재 자체가 거짓말 아닙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유, 네? 아니 후보 안 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또 박 후보의 물재생센터와 교통섬을 활용한 주택 공급 정책을 두고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거짓말 대 거짓말로 맞서며 마지막 TV 토론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유권자가 두 후보 가운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내일이면 결정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양당 후보가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지역 현안으로 시작한 토론은 각종 의혹에 대한 공방으로 변해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어려운 부산 경제에 대한 해법으로 시작한 토론.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인맥 총동원해서 부산 경제 살리고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부산으로 만들겠습니다. 사람이 키워지고 그리고 기업이 오고 그리고 돈이 몰리는 이 삼박자가 맞아서 그동안의 악순환, 산을 선순환으로. 그런데 상호 토론으로 들어가자마자 주제와는 상관없는 의혹 공방으로 흘렀습니다. 포문을 연 건 김영춘 후보. 화랑이나 미술관을 빙자해서 신종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 아니냐. 그 나쁜 말로 하면 투기가 되는 거죠. 박형준 후보도 공세를 의혹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저희는 한 번도 제가 공식적으로 안 했지만 2억 5천만 원 이 라임 김모로부터 받았다는 게 녹취가 나왔어요. 부산에서도 낙후된 서부산권 발전 방안에 대한 상호 토론도 결국 의혹 공방이 됐습니다. 유명 작가니까 괜찮다. 그래서 괜찮다는 그렇게 해서 게 아니라 유명 작가나 추천할 수 있다는 거죠. 싶으면 절차나 이런 뭐 법 절차 이런 거 다 공직성 무시하고 그분들한테 특혜 줘도 되는 겁니까? 아니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본인들이 들어왔는데 그게 어떻게 특혜입니까? 김영춘 후보가 자기 형 땅을 구청에 판 거 이거야말로 이해관계에 딱 충돌에 걸리는 문제예요. 그 땅도 거의 저희가 보기에는 쓸모가 없어요. 제 케이스는 제 가족 케이스 전혀 특혜가 없었던 사안이고. TV 토론으로 후보자질을 마지막으로 살필 수 있었던 자리. 치열한 의혹 공방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선택의 기회가 됐을지 확인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국방부가 군 내부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 자체 전수조사에 착수해 대상자를 수천 명으로 추렸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걸쳐 이번 주 국토교통부에 명단을 전달할 예정인데 군부대와 공항 이전 사업 등에서 투기가 있었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군 내부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사례를 찾기 위해 감사관실과 검찰단 등 50여 명의 자체 조사단을 꾸려 전수조사에 착수한 국방부. 택지,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국방부 합참, 각군, 국직기관 근무자 가운데 전역자와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인사를 제외한 수천 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별했습니다. 어떤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특정화 작업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이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과는 달리 국방부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좀 있습니다. 예.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오늘까지 받고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중 국토교통부에 명단을 전달해서 국토교통부가 이들의 토지거래 내역을 보내오면 투기 혐의자를 추린다는 계획입니다. 조사 분야는 크게 4가지로 군 부대와 군 공항 이전 사업, 기부대 양여 사업, 군사보호시설 해제 지역이며 고시일 기준 5년 전 과거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군인과 군무원 당사자가 아닌 가족 등 제3자 거래 내역까지 들여다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군 관계자는 해당 군인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도 조사한다는 방침이지만 관련 법적 절차가 까다롭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인 가족에 대해서는 일단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놓고 2차 조사 과정에서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최근 한미일 한중 회담을 통해 정부는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구상을 미중 양국에 전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곧 발표될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에 우리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인데 점차 심해지는 미중 갈등과 북한의 도발 여부가 한반도 정세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협의를 마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귀국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막판 조율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화 재개 구상을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대북 제재도 비핵화 협상 진전과 발맞춰서 적절하게 검토되어야 되겠다. 이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북핵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관련국들이 어떻게 협력을 이끌어갈지 오랜 시간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질적으로 진전해 나갈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미중 갈등이 심각한 상태지만 북핵 문제를 고리로 미중 양국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전략적 수준의 경쟁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생각처럼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이번 협의에서도 미국은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연대 강화, 중국은 다자주의 공동 수호를 각각 강조하며 세력 결집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다음 주 김일성 생일을 전후해 북한이 자위권을 명분으로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에 나설 우려도 있어 정세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또 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방점을 찍는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실 상당히 북한의 입장을 반영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과연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을 할 것이냐. 한반도를 둘러싼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되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은 이달 말로 추진되는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북 정책 조율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주 후반 발표된 고용지표와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의 고무돼 크게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373.98포인트, 1.13% 상승한 33,527.19에 마감했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58.04포인트, 1.44% 오른 4,077.9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25.49포인트, 1.67% 상승한 13,705.59에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지난주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이날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도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경제가 다시 오픈하면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거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산유국들의 증산 우려와 이란 핵 합의 재논의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2.80달러 하락한 배럴당 58.6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완화하기로 한 데다가 이란 핵 합의 참가국들의 회담을 앞두고 이란의 증산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는 지난주 열린 석유 장관 회의에서 세계 경기 회복을 고려해 오는 5월에서 7월 감산을 점차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참가국들은 5월 35만 배럴, 6월 35만 배럴, 7월 44만 1000배럴씩 하루 감산량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1월부터 실시해온 하루 100만 배럴의 자발적인 자체 감산을 5월 25만 배럴, 6월 35만 배럴, 7월 40만 배럴 등 단계적으로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업체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로비 프레이저는 마켓워치의 오펙 플러스의 이번 결정은 단기적으로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해온 일부의 기대와 반대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산유국들이 이번 회의에서 수요 회복에 대해 자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셰일 생산이 반등할 것을 경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증산 우려에 이란 핵 합의 참가국들이 오는 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합의 복원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는 소식도 유가에 하락 압력을 가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이란 핵 합의 공동위원회 참가국들은 빈에서 회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직접 회담은 이뤄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제재 해제, 핵 이행 조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만 향후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 재개가 완화될 경우 공급 우려는 커질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1분기 차량 인도 실적 호조에 힘입어 주가 700달러 선에 다시 다가섰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뉴욕 증시에서 4.4% 오른 691달러 05센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4월 5일 월요일 오늘 밤과 한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도 완연한 봄 날씨를 보입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지나겠고 수요일부터 주말까지는 LA 지역의 낮 기온 70도 중후반대를 유지하면서 예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번 주도 주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 54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3도, 54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6도, 45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5도, 밤 최저 53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린 가운데 밤 최저 기온 53도입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68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1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아침에는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LA 시각으로 5시 52분입니다. LA 지역의 현재 기온 65도, 습도 53%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 개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친구,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지. 젊을 때나 지금이나 함께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게 참 소중해. 한결같이 옆에서 성실하게 있어줘서 든든해. 한 번 더 걷고 한 번 더 웃어야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건강하게 신영 화이팅!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건강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